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최현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못 들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뭘까요? 오늘은 황반변성입니다. 망막 질환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고 눈속의 암이라고 불리고 있죠. 최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황반변성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시죠? 눈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곳의 중심에 차지하는 게 황반이라는 거고 시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력의 한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황반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황반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황반변성이라 함은 나이와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황반부의 이상 질환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도근시나 포도막염들과 같은 염증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는 넓은 의미의 황반변성에 속합니다. 오늘은 주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그리고 습성으로 나뉩니다. 먼저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 밑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신경 조직에 위축이 생기면서 진행되는 질환을 말하고요.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럼 이 황반변성이 왜 생기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노화죠. 그 외에도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흡연과 자외선 노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시력 저하나 변형시 같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따로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쪽에 혈관이 자라면서 물이 차오르고 혈액이 누출되면서 변형시라든지 시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꾸준히 관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성 황반변성은 시력이 정말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안군의 항체 치료가 도입되었고 기존에 있던 레이저 치료나 광고 치료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황반변성 치료의 표준 치료로 되어 있는데요. 안군의 항체를 주입하여서 신생혈관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치료입니다. 현재에는 다양한 항체 주사의 개발로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안과에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 맞는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을 해서 주사를 하고 있죠. 눈에 맞는 주사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눈에 맞는 주사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저만 마취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번의 주사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황반변성의 합병증으로 안구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시력을 호전시키고 망막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눈영양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루테인하고 제아잔틴입니다. 모든 건성황반변성 환자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중증도 이상의 건성황반변성 환자들에게서는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게 황반변성의 기본 치료인데요. 따라서 흡연을 피하고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과 정기검진입니다. 아직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비만이 있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안과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명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니 꼭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반변성 치료 중에 수술적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더보노안과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이었습니다. 안과 전문의 최원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